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설인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심진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밤 규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3년에 시밤 규정과 그리고 전환기간 이행 규정 1개가 채택이 되었고 2024년에도 2개의 이행 규정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8개 이상의 이행 규정, 위임 규정이 채택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합동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개요와 전환 기간 이행 방법 그리고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탄소 중립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국 무역 보호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정책과 자국 보호 무역 정책이 결합된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U에서는 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서 EU 역내 탄소 다배출 사업장이 제3국으로 이동해서 제3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범지구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탄소 누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자 제3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그리고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시밤을 도입해서 시밤 인증서를 구입하고 구매하고 제출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환경 보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EU 역내 산업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EU 역내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자국 보호 무역 정책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ETS 배출권 거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EU ETS라는 배출권 거래제 또한 EU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인데요. EU ETS에서는 EU 내에 있는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값 이상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에서의 사업장 배출량에 대해서 EU가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당 온실가스 배출량, 즉 고유내재 배출량을 산정하게 하고 이 고유내재 배출량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밤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2024년 10월 24일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이 시밤 벤치마크와 시밤 계수의 곱으로 나타내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밤 계수는 2025년에 1이었다가 2034년에 0이 되는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내재 배출량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3국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EU 역내 수입량 그리고 EU ETS 배출권 가격을 곱해서 시밤 인증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서의 부담은 EU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U 시밤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인 전환기간과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확정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 보고 내용과 보고 빈도, 의무사항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U 시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환기간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정 기간에는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기간인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분기별로 시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연 1회 시범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검증 기관으로부터 연 1회 현장 검증을 받고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인증서도 구매해서 차년도 5월 31일까지 시범 보고서와 시범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납부 주체가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통해 직접 수출을 하시고 EU 역내 수입까지 담당하시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이 과징금에 직접 부과를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EU의 시범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를 온라인으로 다운받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가 다 되어 있어서 접속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여기 EU 시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자료들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기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시범 전환 등록부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 시범 전환 등록부의 사용 방법, 그리고 네, 관련된 규정들, 시범 규정과 전환 기간 이행 규정 그리고 가이던스 등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영문으로 보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네, 이 번역된 자료 그리고 시범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네, 다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저희 EU 시범 헬프데스크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들어오시면 자료를 찾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네, 시범에 대한 소개 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FAQ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Q&A를 번역한 번역본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게시판을 보시면은 여기 저희 정부 합동 설명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수록하고 있고 자료실에 접속하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회 자료, EU 집행위원회 자료 그리고 네,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법률 번역서 등을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상 자료도 수록을 해두었는데요. 오늘 설명의 자료도 여기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다시 보시기를 원하시면 여기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화 상담은 1551-3213 그리고 온라인 상담을 여기에 남겨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기업들이 전환 기간에 시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 EU 시밤의 대상이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세 번째로 공급망 기업 간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고 그다음에 5번째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U 시밤의 대상 인지입니다. 시밤 규정 부속서 1에
서는 이제 이 6가지 품목에 대한 시행 코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별로 이렇게 시행 코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행 코드를 통해서 시밤의 대상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많이들 혼란을 겪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HS 코드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데 EU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행 코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HS 코드는 총 10자리로 그중에 앞 6자리는 국제 통용 수출입 코드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입니다. 시행 코드도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 6자리는 HS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HS 코드 앞 6자리를 확인하면 시밤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EU 수입업자가 생각하기에 수입 과정에서 이 수출 코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수입업자를 통해서 꼭 시행 코드, EU 영내에 수입된 시행 코드를 확인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상담이 오는 것을 보면은 건설기계 업종인데 다 제작이 된 상품인데 분해만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로 시작되는 HS 코드라서 시밤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EU 영내에 실제 수입할 때는 이게 분해되어서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이다라고 수입업자가 인식을 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시밤 대상이 된다라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강 제품 아니다. 뭐 자동차 부품 업종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품목의 제조업 외에도 시밤 대상 시행 코드로 수출하는 모든 업종의 기업이 시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밤 상품의 EU로의 수출입 방법에 따라서 제가 타입 1, 2, 3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EU 영내에서 수입 통관까지 담당하는 기업이 타입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만 담당하는 기업을 타입 2, 그리고 EU로 수출하는 타입 1, 2의 기업에게 판매를 하는 기업을 타입 3로 나누었습니다. 한 기업이 타입 1, 2, 3의 중복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입 1, 2, 3별로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시밤 상품 제조 수출 업체가 실제로 EU 영내 수입 성공까지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 1 기업으로서 시밤 보고서를 시밤 등록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제조 수출 업체가 별도의 수입업자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타입 2 기업으로서 수입업자나 세관 대리인이 시밤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출은 하지 않으나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입 3 기업으로서 사업장 및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를 최종 수출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타입 3 기업은 시밤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공급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서 이에 대한 사업장과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타입 1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밤 전환 등록부에 접속을 해서 기존에 이 시밤 보고서를 직접 제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부터 시밤의 확정 기간이 되면은 전환 등록부가 아닌 시밤 등록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밤 등록부에는 타입 1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사업자, 오퍼레이터가 직접 접속해서 사업장과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밤 등록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밤 보고서에는 이 전환 등록부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직접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XML 포맷을 업로드를 하셔야 되며 보고서 구성 정보로는 시밤 기본 정보, 수입 상품 정보, 상품 배출량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범 보고서는 전환 기간에는 총 9개 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분기가 각 분기가 종료되고 한 달 이내에 시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기가 종료되고 2달 이내에 보고서의 변경 및 시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타입 2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 생산 공정 및 생산 경로, 그리고 상품별 정보를 수록하게 되어 있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한 이 엑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세션 2 첫 번째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망 기업 간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파악이 가능한 EU 수출 기업은 HS 코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라기업만이 해당이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기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는 EU 수입 시 CN 코드를 기준으로 시범 대상을 정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라기업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환 기간에 기본값 사용 방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나다 기업의 전구물질 정보가 있어야만 시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추정값 사용 방법을 사용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인 부분이고 가나다 기업의 정보를 파악해서 직접 산정해야지만 24년 3분기부터 25년 4분기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라기업에서는 가나다 기업의 현황까지 파악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입니다. 고유내재 배출량은 직접 고유내재 배출량과 간접 고유내재 배출량으로 각기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 고유내재 배출량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유내재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서 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직접 고유내재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아니면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서 저감할 수 있으며 간접 고유내재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설비 아니면 재생전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저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유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EU 시범 방법론을 통해서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전환 기간은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3국 방법론과 기본값 사용 방법론 그리고 추정값 사용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제 최종 검증입니다. 검증 같은 경우에는 전환 기간에는 검증의 의무가 없고 만약에 자발적으로 검증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ISO 14065의 인정을 받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13개 검증기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기관에는 연 1회 현장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 보고서를 시범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검증에 관련된 위임 법률 그리고 이행 법률이 24년 중에 채택이 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져서 아직 법률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EU ETS의 검증기관이나 EU 국가인정기구에서 인정하는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5번, 총 오늘까지 해서 5번의 정부 합동설명회가 열렸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합동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EU 시범 관련해서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과 법률 번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또 환경공단에서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EU 시범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U 시방 관련된 정부 컨설팅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24년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25년 사업에 대해서 이따 세션 2에서 각 기관에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니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많이들 지원하셔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이 유니패스 그리고 수출 신고인 프로그램에서 이 HS 코드가 시밤에 적용이 될 것 같은 기업에게, 그러니까 시인 코드와 그 시밤의 시인 코드와 동일한 HS 코드로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시밤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은 기업에서는 특히 EU 수입업자를 통해서 EU 역내 수입 시의 시인 코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아니면은 고효율 설비 설치 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사용 및 설치 지원 사업 등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밤 관련 주요 현황입니다. 네, 앞서 24년 중에 2가지 이행 규정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한 가지인 시밤 신고인 승인 이행 규정안이 10월 30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거쳐 12월 중에 이행 규정이 채택되고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밤 신고인 승인 이행 규정안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시밤 신고인만이 확정 기간에 시밤 상품의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제 이 신고인의 승인에 관련된 규정을 미리 마련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타입 1의 기업들이 이 시밤 신고인 승인 규정에 관심을 갖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밤 등록부를 통해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25년 중에 승인을 받으셔야만 26년부터 시밤 상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밤 등록부 이행 규정안입니다. 네, 이 시밤 등록부 이행 규정안은 24년 10월 31일에 안이 발표가 되었고 12월에 이행 규정이 채택돼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제정 이유는 확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전환 기간에는 전환 등록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확정 기간을 위한 등록부를 마련하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밤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전환 등록부와 유사하게 신고인 포털, 그리고 국가 관할 당국 포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새로 생긴 것이 시밤 제3국 사업자 포털입니다. 그래서 EU의 수입업자가 아닌 제3국에서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또한 직접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록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등록부 또한 25년 1월 1일부터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본값 사용입니다. 기본값 사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밤에서는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환 기간에 이제 산정 경험이 없거나 뭐 이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 4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전환 기간 기본값을 사용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환 기간 내에 이제 24년 3분기부터 25년 4분기까지는 각 국가별 그리고 시행 코드별 내재 배출량 정보를 얻기 위해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특정 조건에서만 추정값, 전환 기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업자가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통해서 내재 배출량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은 이제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24년 10월에 발표한 Q&A에 따르면은 보고 신고인이 노력을 했으나 수출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기본값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값을 통해 보고할 때는
이 기본값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 문서를 업로드된 문서에 대해서 관할 당국이 정당한지 평가하고 충분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를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관련 전구물질 공급망에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 수출업자는 어떻게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 전구물질 공급망은 시밤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으나 만약에 전구 물질에 대한 기본값을 통해서 수출업자가 최종 상품의 내재 배출량을 산정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는 실제 이 전구물질 공급망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업자는 내재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서류를 4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또한 같이 4년 동안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나온 Q&A에서 확정 기간 기본값을 확정 기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확정 기간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시행 코드별로 직관적 고유 내재 배출량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Q&A에서도 이 확정 기간 기본값을 사용하는 게 불리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세션 2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재 배출량 중소중견 기업에서도 내재 배출량을 산정을 하시는 것이 향후 이제 국제 환경 규제에서는 점차 탄소 배출량 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에 EU 전문가협의회에서는 기존 6개 품목의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품목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운송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25년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밤 입법 일정입니다. 24년 4분기에 앞서 말씀드린 2개 이행 규정이 채택이 될 것이고 25년 1분기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시밤 적용 조건, 그리고 25년 2분기에는 시밤 인증서 판매 재구매 조건, 25년 3분기에는 시밤 산정 및 시밤 신고서, 배출량 산정 및 시밤 신고서, 그리고 검증인에 대한 인정 및 검증 원칙과 인정 요건, 그리고 25년 4분기에는 기지불 탄소 가격, 시밤 인증서 가격, 무상 할당 조정, 통관 수입품 정보에 대한 규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정보 합동 설명회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전달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일단 시밤 인증서 판매 재구매 요건과 검증에 대한 규정, 그리고 기지불 탄소 가격, 시밤 인증서 가격, 무상 할당 조정에 대한 규정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